자, 안녕하세요. 성경세무사입니다. 어느새 또 1월이 됐고요. 그리고 어느새 또 부가치세 신고 처리됐네요. 1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이번 달은 일반 과세자도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달이죠. 뭐 일찌감치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1월 25일까지 신고니까 그 신고를 하시기 전에 몇 가지 유의사항들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은 그 신고 전에 제가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로 나눠 가지고 몇 가지 알아두셔야 될 사항들을 간추려서 말씀을 매번 드리고 있거든요. 뭐 요번에도 어김없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부가지세 신고를 뭐 스스로 하시는 건 좋은데 하시기 전에 꼭 필수적으로 이 영상은 보시고 나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개인 사업자의 그 일반 과세자를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간이 과세자는 제가 별도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신고 기한은 2024년 1월 25일까지죠. 그러니까 요번에 부가세 신고는 평일이 마감일이다 보니까 뭐 하루 이틀 연장되는 거 없이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1월 25일 날은 너무 신고가 몰리다 보니까 뭐 1월 24일까지는 신고를 마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부가세 신고하는 그 대상 기간은 일단 지금 요번이 확정 신고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 2기 확정 신고다 보니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가지세를 신고하시는 거고요. 만약 간이 과세자는 1월 1일부터 전체 1년이죠. 전체 1년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는 거고, 혹시 법인 사업자가 보고 계시다 그러면 지금 확정 신고는 법인 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그 예정 신고 한번 하고 난 다음에 확정 신고다 보니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신고하시는 건데, 소규모 법인 같은 경우에는 예정 신고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예정 신고를 안 한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3년 2기 6개월간의 부가치세를 전체 다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가세세 신고하시기 전에는 이것도 중요한데요. 자료 제공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홈택스에서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신고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료들을 제공하는 일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현금영 수준 같은 경우에는 바로 1월 1일 날 집계가 끝나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계산서의 매출이나 매입 내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1월 12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전자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 1일부터 10일 동안 기간에는 정확한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기간 동안에 더 발행을 할 수도 있고요. 매입을 받을 수도 있고 매출을 발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신용카드 매입 내역이나 이런 것들도 신용카드 회사에서 홈택스 쪽으로 자료가 넘어오는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으니까 이때는 지금 13일부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영세율 뭐 이런 자료고, 그리고 판매 결제 대행 자료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달 앱 플랫폼 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매출이 일어나시는 경우에는 16일 이후에 자료가 제공된다고 하네요. 홈택스에서. 그래서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지금 이 날짜 이후에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신고가 그렇겠지만 신고를 하시다 보면 신고 화면에 신고도움 서비스가 있어요. 이 신고도움 서비스는 내 상황에 맞춰가지고 최근에 부가치세 내가 어떻게 신고했는지 현황하고요. 그리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매출에서 얼마나 차지하느냐. 이거는 그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증빙이 있는 매출과 현금, 그러니까 없는 매출에 대한 비중을 분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면세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는 과세하고 면세가 같이 사업을 하시는 겸업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면세 매출에 해당이 되면 부가치세를 안 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중들도 좀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기타 세법 개정 내용 등처럼 여러 가지 이제 신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은 꼭 확인을 신고 전에 해 보시는 게 좋고요. 이 신고 도움 서비스는 이 홈택스 화면인데 여기 보시면 부가치세 신고 메뉴 있죠?
거기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신고 도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사업용 신용카드의 그 공제 불공제 선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미리 해 놓으셔야 되는 건데 홈택스 사이트에 보시면 여기 그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이 탭에 마지막에 보시면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 확인 변경이라는 메뉴가 있으니까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공제하고 불공제를 선택을 미리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미리 해 놓으셔야 이게 건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미리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신고하실 때 다시 돌아와서 하나하나 하는 동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다 보니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가치세 신고에서 또 중요한 게 매출이 중복이 되거나 아니면 신고에서 누락되는 경우는 없게 주의를 하셔야 돼요. 뭐 매출이 중복된다 이런 거는 보통은 신용카드를 사용해가지고 결제를 했는데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하나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중복해서 발행이 됐다 그러면 그 신고하는 중간에 이거를 빼주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는 빼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이 판매 대행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뭐 배달의 민족이나 아니면 뭐 요기요, 뭐 쿠팡이츠 이런 것처럼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매출이 거기서 일어나는데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매출을 확인할 때 누락시키는 게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음식점업에 대한 부가치세 신고 방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잠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 지금 배달의 민족의 판매자 화면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부가세 신고 내역을 들어가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확인하면 뭐 요런 자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기타 매출이나 카드 매출, 현금 매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현금 매출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의 현금 영수증 조회 파트에서 조회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무조건 이 금액, 전체 금액을 갖다가 내 부가세 신고할 때 이 금액을 넣어버리면 기존의 홈택스에서 잡혀져 있던 매출과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잡히게 되는 이 속에는 기존의 홈택스에서도 잡히고 있는 매출들이 여기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중복으로 잡히게 된다는 거죠, 매출이. 음식점업 부가치세 신고하실 때는 특히 이런 부분들을 대해서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부가치세 신고할 때 그 매번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세금계산서를 일단 수령을 했다 그러면 이 수령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 공제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신고를 하게 되면 무조건 여기 들어가 있는 매입세액이 공제가 돼버리고요. 근데 혹시 그 해당하는 매입세액이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면 빼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공제를 받아버리는 그 이상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가 있다 그러면 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고하실 때 보면 여기 선택하게 돼 있어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세액공제 해주는 게 있죠. 건당 200원,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요것도 기억을 해두셨다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시는 사업자분들은 꼭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무실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없는 경우에 신고하는 무실적 신고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그 나는 매출이 없으니까 무실적 신고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실적이라는 건 매출하고 매입이 다 모두 0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실적 신고는 하시다 보면 첫 화면에서 여기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꼭 작성을 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 신고하실 때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여기 있죠. 이게 그 임대업으로 돼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혹시라도 임대업을 내가 추가해야 된다 그러면 꼭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체크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뭐 임차인하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입력하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당 하시는 분들, 음식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음식점에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죠. 카페나 호프집이나 아니면 포장마차처럼 이렇게 술, 주류 파시는 분들도 당연히 음식점 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음식점 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치세 신고할 때 의제매입세 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부가치세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과세죠. 그래서 음식값에 부가치세를 포함해서 받아가지고 우리는 납부를 해주게 되는데, 이때 매출세액은 일어나는데 음식을 만들다 보면 보통 그 농수축산물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여기에는 매입세액이 없어요. 면세다 보니까. 그러면 무조건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부담이 크죠. 그래서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면세 농수축산물을 구입한 경우, 그리고 그거를 원재료로 사용하게 되면 이 매입세액을, 우리 매입세액은 100분의 10이잖아요. 10%니까. 근데 요렇게 108분의 8이나 109분의 9 요렇게 의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없는 매입세액을 있는 것처럼 의제해서 공제를 해줄게, 이런 거니까 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도 꼭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치세 신고는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거 아닌 이상은 그 사업자분들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항들을 좀 미리 알고 계셨다가 신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